핸즈 코퍼레이션을 매수하셨대요. 핸즈 코퍼레이션을 매수해도 괜찮을지. 라는 겁니다. 아까 테슬라 이야기 해드렸는데 테슬라 관련주인데 핸즈 코퍼레이션 사고 싶은데 오늘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이런 거 매수해도 되냐 오늘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꼭? 오늘 장중에 이제 2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로 내려와 있죠. 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네. 알루미늄 휠 뭐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인 건 맞는데 지금 꼭 오른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매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 김상현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 주시지만 네. 주식이라는 거는 사서 기다렸다가 이제 오른 시점에서는 팔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쵸. 꼭 올라오면은 이제 매수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단 지금 매수하시는 걸 저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제 오늘 말고요. 똑같은 가격에 있어도 뭐 3일이나 4일 정도 뒤에 9,000원대 이렇게 만약에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매수하는 거는 사실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3일이나 4일이나 이 가격을 유지해준다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도 누군가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지되는 가격을 보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 고점 라인이잖아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영재 전문가께서도 전 고점 라인에서는 팔아야 된다. 9,970원이고 오늘 올라간 가격은 9,950원까지 2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격대에서 3일이나 4일 뒤에 만약에 이 가격이면 매수해도 된다. 근데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천하고 만약에 내려오면 한 8,400원이나 8,500원 정도 내려오면 지금 그래도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줌인터넷입니다. 줌인터넷을 61,08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셨는데 이거 계속 내려가요. 우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딱 지금 매수가세요. 이게 뭐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매수가 부분이신데 사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가격대를 지켜주면은 사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맞고요. 회사에 대한 내용 살펴보면은 이제 줌닷컴 운영을 통해서 뭐 검색이나 뉴스, 커뮤니티, 쇼핑 블로그 이런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을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런 이제 메이저 기업인 거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로 카카오 같은 크게 올라왔고 이 종목들도 이제 뒤늦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올라오는 구간인데 지금 매수하신 구간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 뭐 이제 하락이 나온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오늘 매수하신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수익 실현을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면은 6,180원에서 6,800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사실 한번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은 수익을 챙겨주는 게 맞고 지금 뭐 아직 구간도 뭐 61선 이런 영역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영역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비중이 30%시니까 기본적으로 올라오면은 10% 이상 수익이실 때는 조금씩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을 겁니다. 거래량이 붙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나면은 상방으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별로 부담 없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대로템을 사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현대로템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호재가 많을 듯한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호재들이 있으셔서 생각하셨을까요? 주식을 괜찮을까요? 최근에 이제 올해 시작하신 분들이 있고 2018년도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쵸. 2018년도에 현대로템이 이제 역사를 한번 썼던 종목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게 그때 경력주였죠. 당시에 그 대북주다 하면서 이제 그 철도 관련 테마로 엄청나게 시세를 줬던 2018년도 구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테마 완전 떨어지면서 그냥 이제 완전히 그 이때 주가는 거의 이제 150% 이상 그쵸. 차이가 나버리죠. 이미 거의 반 이상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간에서 돌리는 구간인데 지금은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뭐 좋은 선택이다. 별로 이렇게 부담 없는 구간이고요. 이미 사실 이렇게 기간 조정을 1년, 2년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 거의 버티지를 못합니다. 버티지 못하는 구간이고 올해도 뭐 사실 시세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주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출발했다는 건 이제 완전히 장기평을 다 돌리고 뭐 20%, 30%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죠. 이 구간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알록달록하게 색깔들이 다 모여 있어요. 보면 요 구간들 이평선들 다 모여 있는 구간인데 정배열입니다. 네. 이게 정배열이 되는 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 주가가 역배열이 되면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거의 5월달부터 박스권입니다. 그냥 상단 하단 그려드리면 요 정도.
뭐 18,000원에서 14,300원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 이평선들을 다 아래에 깔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잡고 매매하시면 좋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는 손절 잡아야 됩니다. 한 15,300원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면은 부담 없다.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많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이제 대통령께서 그 북한에 대한 친화 정책을 썼을 때 이제 현대로템이나 이런 철도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 이런 구간들. 근데 이런 구간이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영역에서는 뭐 기술적으로도 전혀 부담이 없고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그 적자 기록으로 인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기는 별로 부담이 없다. 네, 매수해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만 잡아드리면 이제 한 15,300원 정도 잡고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젠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젠을 매수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21만 3,500원, 비중은 25%. 자, 계속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앵커님께서 시젠이라는 종목명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매수 가격을 듣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안도의 한숨이 또 다시 나온 게 그러니까요.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엄청 많은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시젠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2% 3% 떨어진 게 갖고 계속 빠진다. 5% 아직 안 바뀌거든요. 이제 이 정도는 사실 견뎌줘야 되는 종목인 게 맞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하란선 그어드렸거든요. 이 구간까지는 하루만 해도 올라올 수 있어요. 사실 하루만 해도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완전히 바닥을 잡아주고 이 추세에 걸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서 미끄러지면은 사실 뭐 이제 20만 3,000원, 4,000원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제는 지금 이 구간이 여기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백신 나오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갭으로 한번 빠지고 그 이후로 좀 이렇게 매수세가 아무도 안 들어오면서 많이 이게 떨어졌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거 24만 원 정도. 24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 나쁘지 않으니까 전망 이렇게 너무 빠진다고 이렇게 울지 마시고 네,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졌죠. 기대감이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무너져서 사실 지금 뭐 매수하신 거는 좀 이제 역매매예요.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역매매인데 단기적으로 바닥을 만들어줬고 11월 말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저점을 낮추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 보시면서 매매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저는 24만 원. 여기 구간은 물려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위에 물려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24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을 좀 해두시는 게 맞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을 16만 5천 원에 10% 정도까지 매수를 하셨다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까요?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이 한번 쭉 떨어지고 나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할까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본전이 언젠간 오겠죠.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뭐 기본적으로 게임 업계에서 3N이라고 해서 NC소프트, 뭐 넥슨, 넷마블 이렇게 완전 3대장이잖아요. 네.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 20만 원까지 올라갈 때 그 테마가 게임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방탄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빅히트에 대한 지분 갖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데 빅히트 상장하고 나서는 사실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에 대한 주가도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한데 이거 며칠 좋지 못한데 16만 5천 원은 현실적으로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빠져나오긴 거의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14만 5천 원 이상, 뭐 15만 원 정도만 올라와도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맞고 지금 뭐 물타기를 할 수도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물타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물타기를 할 때 저점 라인 보면은 이제 12만 원, 2천 원 정도 이 부분인데 이 아래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고요. 한 12만 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매매로서의 기준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시세를 준 영역이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 신작이나 이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다시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이슈는 뭐 시장에서 자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이슈를 이제 생각해봤을 때는 거의 뭐 16만 5천 원은 좀 죄송하지만 일단은 매수가까지 회복하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분석이고요. 15만 원 정도만 올라와줘도
기술적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14만 8천 원 내지 15만 원 이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 정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